안녕하세요. 주식 포트폴리오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은퇴한 투자자 혹은 현금 흐름이 필요한 투자자를 위한 월배당 포트폴리오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은퇴한 투자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뭐래도 현금 흐름과 리스크 관리일 것입니다. 최근에는 월배당 ETF나 월배당 주식도 많이 있기 때문에 현금 흐름을 만들기는 쉬울 수 있지만 리스크 관리는 특히 깊게 고민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를 생각해보면 첫 번째로 섹터 분산이 있겠습니다. 현재 미국 시장에는 정보기술, 금융, 산업재, 에너지, 리츠 등 총 11개의 섹터가 존재하는 만큼 최소한 4개에서 6개 이상의 섹터는 보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시로 에너지 섹터를 보면 2020년도에는 마이너스 33%를 기록하며 섹터 수익률이 가장 낮았고 21년도와 22년도에는 각각 54%, 65%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가장 높은 섹터 수익률을 기록하였습니다. 리츠 섹터도 마찬가지로 20년도에는 에너지 섹터 다음으로 낮은 마이너스 2%의 수익률을 기록했고 21년도에는 46%의 수익률을 거둬냈습니다. 이처럼 만약 우리가 배당을 많이 준다고 에너지 기업과 리츠 기업에 많은 비중을 투자했다면 20년도에는 정말 처참한 한 해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섹터의 비중을 고르게 잘 분산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두 번째 리스크 관리는 자산 분산입니다. 자산 분산에서는 국가별 분산과 채권, 원자재 등의 자산 종류별 분산을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국가별 분산을 보면 해당 그래프처럼 국가별로 특정 정책과 이슈에 따라 하루마다 움직이는 정도가 다르고 빠지는 정도도 다르기 때문에 국가별 분산을 하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미국 시장이 지금까지 매우 좋은 모습을 보였고 안정성과 유동성도 뛰어나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 투자하는 매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국가별 분산은 나중에 여유가 있을 때 추가로 진행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자산 종류별 분산을 보면 미국 단기채인 SHY는 시장과 0.14만큼 반대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고 미국 장기채인 TLT는 시장과 0.11만큼 반대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 ETF IAU는 시장과 0.09만큼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시장과는 다르게 움직이거나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이 포함되어 있다면 주식시장이 안 좋더라도 해당 종목들이 어느 정도 오르거나 버텨주면서 손해를 완화해 줄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 리스크 관리는 종목 분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목 분산이란 여러 종목에 나눠 투자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장주와 가치주 등 다른 성격을 띠는 종목을 담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은퇴한 투자자의 경우 섹터 분산, 자산 분산, 종목 분산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본 은퇴한 투자자를 위한 포트폴리오의 자산별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금 흐름 창출을 위한 자산의 50%의 비중을 투자하고 방어형 자산의 30%의 비중을 성장형 자산의 20%의 비중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성장형 자산을 추가한 이유는 매년 물가가 상승하기에 어느 정도의 자산 증가와 배당금 상승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우선 현금 흐름 자산 부분에서는 시장 전반에 투자하는 CF인 EOS, 채권 관련 CF인 GOF, 커버드콜 관련 ETF인 SVOL과 KLIP에 각각 10%의 비중으로 투자합니다. 다음 방어형 자산 부분에서는 배당주에 투자하는 ETF인 SCHD와 변동성이 낮고 안정적인 성과를 보여온 헬스케어 섹터에 투자하는 ETF인 XLV를 추가하고 만기 20년 이상 미국 장기 국채에 투자하는 ETF인 TLT에 10%씩 투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장형 자산 부분에서는 매년 10% 내외의 주가 상승과 배당 성장을 보인 기업들을 추가했고 금융 데이터 기업인 MSCI와 미국의 2위 건강보험사인 ELV에 비중 10%씩 투자합니다.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시장 전반에 투자하는 것이 EOS와 SCHD고 금융 섹터에 투자하는 것이 헬스케어 섹터에 투자하는 것이 XLV와 채권 관련에 투자하는 것이 ACV와 GOF, TLT이고 커버드콜 관련 ETF에 투자하는 것이 SVOL과 KLIP로
개인 성향에 따라 좀 더 다양한 섹터를 추가하거나 종목을 더 분산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본 포트폴리오에 10만 달러, 하나 약 1억 3천만 원에서 1억 4천만 원 정도를 투자한다고 가정하면 매달 들어오는 배당금은 왼쪽 자료의 아래 예상 배당금과 같이 매달 거의 비슷한 금액이 지급되고 평균적으로 새우 약 727달러, 하나 약 99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매달 지급받게 됩니다. 넉넉하게 잡아도 매달 90만 원 정도는 들어오는 것이니 4억 원 정도를 투자하게 되면 1년 배당금이 3,200만 원으로 매달 270만 원을 받게 되고 이때는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여기서 1년에 받는 배당금인 3,200만 원이 다른 소득과 더해서 4,600만 원 이하라면 2천만 원의 초과분인 1,200만 원과 다른 추가 소득에 대해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종합소득세 세율 16.5%가 적용돼 세금을 떼고 나서 250만 원을 매달 받게 됩니다.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개별 종목 상세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네이버 카페에 글로 정리해 둘 테니 아래 댓글창에 있는 링크를 통해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셔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제가 예전에 작성해 둔 글부터 최근에 작성한 글까지 추가되어 있으니 많이들 들어오셔서 정보도 공유하고 투자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은 종목별 세후 배당률입니다. 보시다시피 현금 흐름을 위한 자산의 배당률이 가장 높고 특히 GOF와 SVOL, KLIP의 배당률이 많이 높으니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과 상황에 맞게 비율을 조절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월배당 포트폴리오의 꽃은 배당 재투자이죠. 한 달 동안 생활 후 사용하고 남은 배당금은 크게 5가지 선택지로 나뉘어 투자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포트폴리오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을 추가 매수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VOO, QQQ 등 지수 ETF를 추가하는 것, 세 번째는 STK, CSQ 등 CEF를 추가하는 것, 네 번째는 배당주 혹은 성장주 등의 개별 종목을 추가하는 것, 마지막 5번째는 다른 국가의 자산 또는 채권, 원자재, 실물 자산 등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은퇴한 투자자 혹은 현금 흐름이 필요한 투자자를 위한 월배당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리스크 관리 방법 3가지를 알아보고 저의 경우 크게 현금 흐름 자산과 방어형 자산, 성장형 자산으로 나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봤습니다. 여러 영상과 자료들을 참고해 여러분들의 상황과 성향에 맞춰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잘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